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한 지 6일차입니다. 제가 매일 이제 포트를 하나씩 채워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이 포트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번 이제 유튜브 과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개별 종목에 대한 추가 설명도 드릴 거예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아마 점점 시스템이 잡혀 나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뭐 많이 해보신 분, 고수분들도 계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이나 뭐 얼마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천천히 해라. 급할 것이 없다. 천천히 하다 보면 이제 공부도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의 노하우가 생기다 보면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분명히 주변에서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 얼마 벌었다, 주식을 얼마 벌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너무 세게 베팅을 하다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마 종목들이 많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아마 계좌가 많이 녹아내려서 오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한 2% 정도 하락하니까 상승 종목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단타만 조금 뭐 7종목이 있긴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왜 떨어지냐? 지금 그 지수가 왜 이렇게 안 좋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는 농담으로 호날두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호날두가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런 건 농담이고,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엔 큰 이유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이때 하락했고 다시 상승했잖아요. 이때도 하락했고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죠?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 하락을 했으니까 다시 뭐 내일이나 하루 이틀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헤드앤숄더 그 모양이에요. 지금 이게 얼굴이고 이게 사람의 얼굴이고 이게 어깨 모양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 뭐 꼭 그게 맞는 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측하는 건 신도 못한다고 하니까 뭐 그게 꼭 맞으라는 법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예상 시나리오는 그래도 몇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여기서 이렇게 21선을 위에서 횡보를 하다가 반등을 주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어렵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제 좀 내일도 추가 하락을 한다거나, 지금 미증시 보니까 추가 하락을 할 확률이 높죠. 이렇게 추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반등을 주고 다시 뭐 전고점을 돌파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보기엔 제일 확률이 높은 건 여기서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을 주고 여기서 위아래로 이제 흔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치료제가 언제 나온다 그럼 상승, 코로나 확진자가 많다 그럼 하락,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오늘 종목도 말씀드려야 되고 할 말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야기 안 하고, 주말에 이렇게 올랐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내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을 주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경우가 오히려 제가 더 좋다고 했죠. 이유는 이렇게 추가 하락을 하면요, 반대 매매가 나올 거예요. 신용 쓰신 분들이 무서우니까 반대 매매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매도를 할 겁니다. 오늘 2시경에 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아마 신용 쓰신 분들이 반대 매매를 못 막을 것 같아서 매도를 던지신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평일에는 좀 할 얘기가 많아서 나중에 반대 매매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뭐 세 번째 경우는 이제 계속 좀 추가 하락을 하는 거죠. 전주점 깨고 추가 하락을 하는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추가적으로 살짝 뭐 내일 바로 반등을 줄 수 있고 금요일까지 추가 하락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좀 반등을 해서 위아래로 흔들 확률이 제일 높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이제 좀 볼게요. 종목을 제가
매일 이 종목들을 검토하고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이야기를 했죠. 제가 뭐 한 종목당 뭐 몇 초라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훑어볼게요. 앞에 제일 대형 미디어부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대형 미디어 보시면 일봉입니다. 오늘 뭐 51선을 지지했어요. 뭐 다른 종목도 많이 하락했는데 이 종목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유튜브에 올려뒀으니까 한번 보시고 추가적인 재료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시간이 될 때 주말이나 이럴 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상황이 좋아요. 지금 이동평균선도 정배열이 되고 뭐 5일선도 지켜주고 있고 이게 빨간색이 5일선이죠. 지키고 있으니까 상황이 좋다. 오텍 하락했고요. 지금 뭐 대부분 하락했어요. 오텍도 이제 하락을 했고 잠시만요. MH 에탄올부터 볼게요. MH 에탄올도 하락을 했고 오텍도 하락했고 뭐 거의 하락을 했죠. 황금 SD도 제가 자동차 관련주 하락을 했고 일진파워 하락, SK 이노베이션도 하락했고 에코캡도 하락했습니다. 어제 얘기한 게임주들도 조정을 줬어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조정 줄 때 하나씩 모아가면 돼요. 제가 볼린저 밴드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주식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럴 때 매수하고 올라갔을 때 팔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 뭐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겨주셨어요. 유튜브에다가 뭐 저 MH 에탄올 있어요. 기존 주주입니다. 뭐 제가 이런 식으로 답글을 하니까 제 인생 주식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저는 이분이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짜장면 짬뽕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 주식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에탄올로 MH 에탄올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MH 에탄올 다시 볼까요? MH 에탄올 보면 이렇게 올랐을 때 팔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조금씩 담고 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됩니다. 다시 제가 에코캡 뭐 이야기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조금씩 조정을 줄 때 지금 다 조정 중이잖아요. 조금씩 모아가면 돼요. 그죠? 급하게 할 거 없이 오늘 모으고 뭐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조금 또 모으고 하락할 때마다 그렇게 모아나가고 나중에 상승할 때 뭐 이런 것도 지금 분명히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할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반등을 분명히 준다는 거죠. 지금 가격대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반등을 줬잖아요. 얘도 지금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주면 여기서도 반등을 줬죠. 반등을 주고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30-40%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제 반등 줄 타이밍이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서 그때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가 안 좋아서 무섭긴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급하게 하면 안 돼.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아까 헤드앤숄더 이야기했죠.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제가 포트에 이야기한 종목들이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좋다고 판단하는 종목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막 이런 포트를 짜주고 돈을 한 달에 수십만 원 받는 데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무료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계속 설명을 할게요. 지금 뭐 레오이즈 홀딩스는 좀 올랐네요. 그리고 액토소프트도 떨어졌고 한미약품도 제가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떨어질 때 조금씩 모아가면 됩니다. 롯데쇼핑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때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신라호텔도 똑같죠. 하락하고 있죠. 조금씩 모아나가면 됩니다. 얘는 지금 최근에 이제 우선주가 약간 시장 중심주가 돼서 상승을 했네요. 이것도 내일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뭐 한 6,900원 정도 선이 되면 조금씩 분할 매도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이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고 다시 하락할 때를 기다리면 돼요. 왜냐면 호텔신라우가 기본적으로 면세점 주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게 제가 보기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라다이스도 하락하고 있고 금융주는 살짝 올랐더라고요.
KB금융, 하나금융 뭐 다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전력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전력에 대해서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매수를 안 하냐면 저는 이제 단기적인 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단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한국전력에 대해서 매수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 초보자분들은 솔직히 한국전력은 사시면 되게 편할 거예요. 지금 기관 외국인이 어제도 이렇게 많이 사더니 오늘도 또 많이 샀어요. 그죠? 제가 보기엔 당분간 계속 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원전에 대해서 이제 한국전력이 손을 댄다고 하더라고요. 원전이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이따 설명드릴 건데 지금 상황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매수해 두시면 빠르진 않아요.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전력 저는 굉장히 좋게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뭐 저는 매수 안 한다는 거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보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 한전 KPS도 한전기술 뭐 한전산업도 뭐 이런 상황이죠. 많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SK텔레콤 반등 좋고 KT, 유플러스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두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두산. 오늘 말하자면 포트를 채울 종목 이 두산후, 두산 이후 B 이런 종목들인데 제가 그 기사 몇 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두산은 기본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두산은 원전 관련 기업이었어요. 원전을 좀 하는 기업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뭐 회사가 청와대 눈치를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두산 노조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뭐 요구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나라에서 원전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두산 측에서는 하고 싶은 거죠. 해야 되고. 왜냐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전기를 우리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뭐 두산의 뻘쭘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한국전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전력이 석탄 원전의 의존도를 더 올린대요. 이유는 원전을 통해서 전기료 인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국전력은 공기업인데 되고 두산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도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아마 하게끔 정부에서 할 확률이 높다. 지금 기본적으로 두산은 정부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두산이 두타 아시죠? 동대문에 있는 두타를 매각했어요. 이것만 매각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다 팔았어요. 지금 거의 3조. 여기 나와 있나? 3조? 3조의 가치의 아까 건물도 팔았지만 기업들도 다 팔았어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팔고 지금 이런 많은 자산들을 정리해서 풍력이나 이런 친환경 기업으로 변하기 위해서 이러한 3조를 마련해서 제가 위에 써놨어요. 문정물 논치를 보고 원자력을 포기했는데 포기하고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 자산 매각을 진행 중이다. 3조 정도의 가치를 이제 매각을 해서 친환경 기업을 변하고 있는 거죠. 두산 인프라코어도 매각했고 어쨌든 이러한 의지가 강하다. 근데 이게 필요하긴 해요. 친환경 기업,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필요하긴 한데 과연 경쟁력과 기술력이 있을까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고 너무 빠르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지금 아까 한국전력도 원자력을 한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두산도 기존에 원자력 관련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원자력과 풍력을 함께 하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말하자면 두산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야 우리는 친환경으로 가야 돼. 친환경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본인의 자산을 다 매각해가지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도 두산에 대해서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산이 앞으로
이런 친환경 기업으로, 에너지 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충분히 어느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단점도 있어요. 리스크는 있어요. 기술력 있냐, 경쟁력 있냐, 이런 리스크는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두산에 대해서 포트를 채울 거고, 보시면 종목이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나 좀 그런 게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이건 뭐 배당이 11% 12%죠.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올해 조금 더 줄겠죠. 뭐 반을 준다고 해도 뭐 제가 보기엔 충분히 좋은 거고, 종목 분석도 보면 뭐 대주주집은 뭐 당연히 대기업이니까 좋고요. 그리고 실적도 상황이 좋습니다. 뭐 배당을 좀 줄이거나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좋다. 그리고 두산 우도 이건 뭐 13% 주죠.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실적도 상황이 좋고. 근데 두산 우나 두산 이유비도 똑같아요. 솔직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런 우나 본주나 우선주를 살 때 동전을 던지고 앞면이 나오면 두산 사고, 그러니까 본주 사고 뒷면 나오면 우선주 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째 이 세 종목은 제가 보기엔 포트에 있어도 되고,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사셔도 되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본인이 사고 싶은 거에 3분의 1을 나눠가지고 사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산에 대한 포트를 추가했고, 미국 증시만 좀 보고 끝낼 거예요. 이게 지금 저도 이제 빨리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늘어나서 오늘 더 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요. 거의 17분 정도 했는데 미국 증시만 간단히 보고, 미국 증시가 지금 안 좋네요. 지금 이거 야간이 아니죠. 이제 선물인데, 선물 지수인데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확률적으로 뭐 제가 말하는 게 맞진 않을 거예요. 꼭 맞다는 건 아니고 지수는 신도 못 맞히지만 내일 정도 뭐 내일 바로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내일 정도 하락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